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 강의를 맡은 박종윤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 전환기에 돌아보는 나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병 없는 건강한 중년기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건강한 인생. 그리고 두 번째, 잘 통하는 심혈관계 건강. 네, 세 번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내분기의 건강. 네 번째, 잘 먹고 잘 사는 소화기계 건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건강한 인생 알아보겠습니다. 자,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 한국인 사망 원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암, 두 번째, 심장질환, 세 번째, 폐암, 네 번째, 뇌혈관 질환,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국인은 왜 암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과연 암은 또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세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세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란 뜻이죠. 자, 암도 세포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정상세포는 일정한 속도로 증식을 하고 또 없어지는 반면에 그러나 암세포는 없어지지는 않고 증식해서 분열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커져서 종양이 되게 되면 장기의 기능을 막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암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자, 생명체는 다 먹을 걸 필요로 하죠. 따라서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그곳에 이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제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암이 전이가 되죠. 자, 위암, 폐암 원인을 볼까요? 자, 위암은 위에 자극적인 이런 짠 음식이라든가 탄 음식을 먹게 되면 암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작용하고요. 자, 폐암은 가장 크게 알려진 흡연, 그러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한 폐암이 발생이 많고요. 간암은 이제 술이 원인이라는 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간암의 원인은 이제 간염입니다. 네,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이 크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암별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이 세포 분열에 작용하는 DNA가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로써 암세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중에서도 특히나 정신적인 것 말고 육체적인 스트레스, 즉 과로죠. 내 몸을 너무 지나치게 혹사시켜서 일에 열중한다든가 이런 것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아주 수백 가지의 발암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냄새를 간접적으로 맡은 사람들에게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담배는 피우지 마셔야겠죠. 그리고 육류 외에도 이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식생활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짠 음식, 그리고 탄 음식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절주 필요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런 식습관 외에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잘 활용을 한다면 암을 이겨내는,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는 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꾸준하게 암을 확인하는 이런 생활이 꼭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인데요. 자, 우리 혈액에는, 즉 피 속에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우리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즉 백혈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된다면 이런 암세포도 그때그때 제거가 돼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발한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생겨난 암세포를 그때그때 제거하는 활동, 이 혈액순환을 위한 꾸준한 운동,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암을 예방하는 게 꼭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좀 신경 써서 이걸 섭취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고구마, 브로콜리, 콩, 양배추 뭐 이런 것들 다 몸에 좋다는 거 아시죠? 자,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네, 육류. 육류보다는 짙은 색깔의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섭취해서 드시는 이런 식습관을 통해서 암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애 전환기에 돌아보는 나의 건강. 오늘은요, 박종윤 강사님 모시고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건강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은 이 사망 원인 10위 안에 암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한국인들만 이렇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네.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스트레스, 즉 과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 한국 현대사의 발전사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점이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뭐 최빈국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폐허가 됐었는데 네. 불과 30여 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국민들이 너무나 네. 열심히 네.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죠. 과했다. 과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뭐 현대 사회를 살면서 과로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너무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전 국민이 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누구나 다 암의 원인에 노출이 돼 있죠. 뭐 누구나 스트레스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누구나 다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 비결이 바로 이제 그 면역력이라고 잘 아시죠? 면역력. 네.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나쁜 성분이 생겼거나 네. 혹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없애는, 있는.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없애주는, 제거하는 기능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없애는 데에도 이 면역력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강하면은 암을 쉽게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걸리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데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즉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실 텐데요. 사실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바른 식생활, 짜게 안 먹기, 충분한 수면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 말고도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면역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 면역력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백혈구가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은 우리 피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이런 나쁜 성분들이 구석구석 생기겠죠. 마치 경찰이 순찰을 돌듯이 자,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을까요? 일단은 잘 돌아야 되니까 네, 혈액순환. 그렇죠. 혈액순환이 기본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면역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좀 차요. 저 수족냉증이 혈액순환 안 된다고. 암 환자분들은 35도대가 많이 나와요. 네. 좀 더 낮게. 그렇죠.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혈액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을까요? 박수. 그렇죠. 몸을 자주 움직이고 네네. 몸을 자주 움직이면 일단은 피가 잘 돌겠죠. 네, 물론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심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의 혈관이 무려 9만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와. 심장 혼자서 다 못 돌립니다. 그러려면 근육 사이에 있는 모세혈관을 쥐어짜듯이 하는 활동, 그게 바로 이제 박수 같은 이제 우리 몸의 운동이죠. 운동하는 예,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간에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거, 이게 이제
혈액순환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이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건강한 인생, 역시 면역력과 운동에 있었네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방법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그러죠. 잘 통해야 인간관계가 좋게 맺어진다는 건데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통해야 건강합니다. 자, 여러분들 심혈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혈압입니다. 자,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에 미치는 힘이 강하니까 혈관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혈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혈액순환에 가장 중요한 게 적정한 혈압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심장은 이렇게 박동을 하죠. 수축할 때 그리고 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혈압이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심장이 수축을 할 때 피가 혈관을 통해서 강하게 뿜어져 나가니까 혈관에 미치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즉 이때를 최고 혈압 또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르고요. 자, 심장이 펴지죠. 심장이 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혈압이 가장 낮겠죠. 이것을 최저 혈압 또는 확장기 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몸에 합병증이 나오는데요. 이런 합병증이 나오지 않는 범위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상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현재 단계 우리나라에서는 120에 80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요. 자, 고혈압 1기는 140에 90부터입니다. 자, 이때는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 즉 합병증이 나옵니다. 이때는 강제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약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2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중증 고혈압이 돼서 더 심각한 단계가 되겠죠.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상도 아니고요. 고혈압도 아닙니다. 이 사이에 낀 단계죠.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단계인데요. 자, 내가 혈압을 측정했는데 고혈압 전 단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병원을 가시게 되면 혈압약을 처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이 고혈압을 만들어준, 고혈압을 일으킨 생활 습관을 좀 돌려만 준다면 다시 정상으로 혈압이 복귀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합병증이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합병증이 있길래 무서울까요? 자, 여러분들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혈관하고 연결된 그 장기가 어떤 장기냐에 따라서 다양한 합병증이 나오는데요. 눈에 있는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면 망막증이 와서요, 시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리고 심장에 가해진 합병증,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그 관상동맥이 망가지게 되면 심장 박동이 제대로 안 돼서 심장에 가해진 합병증이 오는데 심한 경우에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심장이 멈추면 사망할 수가 있죠. 뇌 역시 이 혈관을 통해서 피를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몸 전체 혈액의 약 3분의 1 정도가 뇌로 갑니다. 그만큼 피를 많이 받는 곳이 뇌인데 그 뇌로 가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뇌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뇌 기능이 멈추겠죠. 네,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 기능이 멈추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있고요.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나오는 게 있고요. 좀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뇌혈관, 미세한 혈관이 터지게 되면 어떨까요? 이거를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심지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팥에 미세한 혈관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무려 9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이 9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근데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콩팥인데요. 노폐물 배출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 빼내는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이런 합병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드는 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을 가리켜서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조용한 살인자. 이런 합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살인자인데 조용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합병증이 나오기까지가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대략.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딱히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5년이 나와야 이런 합병증이 나오고 심지어 사망할 수 있다. 이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고혈압을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염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제 소금 과다 섭취 때문에 그런데요.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소금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 배출이 잘 안 되죠. 그 수분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혈관 안에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의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혈관을 밀어내는 힘이 강하죠. 이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정한 염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적정한 염분 섭취는 커피를 탈 때 드시는 커피 스푼 한 숟가락, 그러니까 하루에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음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요, 알코올 때문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요, 술을 일단 당분간 끊어보시면 혈압이 기적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포화지방 섭취를 줄인다. 포화지방은 상온 상태에 놔뒀을 때 굳어집니다. 즉 고체가 되는 거죠. 반대로 불포화지방은 상온 상태에 놔뒀을 때 액체가 유지가 됩니다. 자, 포화지방은 이렇게 기름때를 만드니까 안 좋고요. 불판에 자글자글 익었던 삼겹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삼겹살 기름이 굳어버리죠. 네, 그게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줄이시는 게 고혈압을 예방하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상온 상태에 놔뒀을 때 액체가 유지가 되는 게 불포화지방인데, 이 불포화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 혈관의 기름때를 녹여줍니다. 자,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연어가 있고요, 뭐 참치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 관리할 때 뭐 약을 드시지만 효과를 높이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날마다 꾸준히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가장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걷기. 동네 주변을 하루에 30분 이상 날마다 걸어주시는 겁니다. 자전거도 좋고요, 등산도 좋고요. 하여튼 내가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하는 운동, 이거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시면은 이 혈압이 떨어지는데 효과가 있다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고혈압을 예방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심장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장이 이제 박동을 하는데 멈춰버리면 이게 심근경색이고요. 바로 멈추진 않겠죠. 이제 멈출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혈관 벽이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그 다음에 멈추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이죠. 자, 심근경색은 심장의 근육이 썩는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심혈관계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특히 한국인이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한국인이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요, 네. 소금의 과다 섭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김장 담궈 보셨죠? 네. 김장을 담그실 때 우리가 그 소금을 배추에 뿌리잖아요. 그렇죠. 배추를 절인다고 네. 엄청 소금을 뿌리죠. 그렇죠. 네. 뿌리는데 그때 이제 배추 숨이 싹 죽죠. 네. 배추 숨이 죽는 이유가 배추에 있는 수분을 소금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아들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수분을 몸속에 가지고 있고 배설을 잘 안 하겠죠. 네. 네. 그러면 그 많아진 수분량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많아진 거는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네.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트륨 작용 때문에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잘 안 되고요.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은 다 피 속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네, 혈액의 수분량이 늘어나서 그러면 이제 혈관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네. 혈관이 받는 힘이 커지니까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좀 많이 먹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WHO에서는 권장 소금 섭취량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5g입니다. 5g. 5g? 예. 그러니까 차 스푼으로 한 숟가락. 예. 요만큼은 아니고요. 예.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해놨는데 무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4배를 먹습니다. 그렇죠. 설렁탕 한 그릇 먹을 때 간 맞추는 그렇죠. 것도 그거 5g보다 더 넣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설렁탕 이런 국 종류의 찌개 뭐. 예, 찌개 이런 거에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소금을 많이 붓죠. 자, 그런 국물을 우리는 어떻게 먹나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루 삼시세끼를 그렇죠. 우리 하루 세 끼에 국이 거의 들어가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국은 국물까지 다 마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금 섭취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루 세 끼를 국을 가지고 먹는 나라는 우리밖에는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이 좀 많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게 아닌가. 네, 특히 그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혈관에 이상이 생기면은 네.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혈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특히 심장을 말하는 거죠. 네,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 박동이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자, 손 한번 내보시겠어요? 네. 네, 이거 쥐었다 폈다 한번 해보실까? 이 심장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서 쥐었다 뛰는 폈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쿵쾅, 뛰는데, 쿵쾅. 자, 한 손으로 왼쪽 손목을 한번 꽉 쥐어보시겠습니까? 네. 요 혈관을 꽉 네. 쥐어보시고 쥐었다 폈다 해보실까요? 잘 안 돼요. 답답하시죠? 네. 자, 이 상태로 오늘 저하고 말씀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 안 통하죠. 그렇죠. 더 이상 안 펴지게 되겠죠? 좀 하얘졌어 벌써. 네. 그렇죠. 방금 이렇게 잡았을 때 답답한 증상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게 그게 이제 협심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협심증이 먼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심장의 근육이 썩어버리는 심근경색, 네, 이렇게 이런 이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혈관계에서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평소에 내가 심장에 이상인지 알려면은 이런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통증이 왔을 때 상당히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등산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이런 통증이 느껴지면 이제 뭐 더 이상 활동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답답함이라는 게 이게 통증이 주관적이라서 남편이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고 애들이 속썩이고 막 답답하고 막 화병 나고 네. 뭐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실제 증상과 이 감정적으로 인한 걸까 뭐 네.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네. 막 그걸 이제 화병이라고 그러죠. 뭔가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감정과 함께 오는 것이고요. 이런 주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런 감정이 나타나지 않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런 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없는데도 그렇죠. 주기적으로 네. 왜 이러지? 답답하지? 네, 별다른 활동을 안 했는데도 뭐 심장에 뭐 어떤 통증이 느껴진다 이럴 네. 때는 그걸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려면은 일단은 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거. 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